오늘은 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레스라는 명령어는 회전하는 도형입니다. 회전하는 도형.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에서 이렇게 니은자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탭에 가면 여기에 레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L로 시작해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여기 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ATHE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레스라는 걸 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레스를 눌러 보세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를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여기 축에 대해서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자, 움직여 보면 알아요.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축의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이걸 내가 적당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도너츠처럼 이렇게 좀 벌어지겠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플랜지라고 하죠. 이렇게 플랜지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움직여 보시죠. 여러분들도 움직여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명령어들을 보면 디그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각도란 뜻이죠. 각도예요. 각도를 조절하면 내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몇 도까지 회전할 건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디그리,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웨일드 코어하고 플립은 좀 넘어가고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세그먼트가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 단계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360도일 때 비로소 이렇게 원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인데 이 중간 단계를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뭐 스타트 캡, 엔드 캡인데 캡이란 건 뚜껑이란 뜻이에요. 뚜껑을 시작 부분의 뚜껑, 끝나는 부분의 뚜껑인데 이런 건 넘어가고 요거 다이렉션 축의 방향이요. 제가 일부러 프론트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Z축이네요. 이렇게 Z축으로 혹은 Y축으로 혹은 X축으로 이렇게 가면 Y축으로, 자, Z축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축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축의 방향을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축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축의 방향을 여기서 지정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축 방향을 한번 지정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얼라인이요. 정렬 방법이요. 자, 제가 각도를 0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축이 있네요. 여기 축이 있네요. 그죠? 보시면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미니멈 그러면 최소, 센터 그러면 중간, 맥시멈 그러면 최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어디가 미니멈이고 어디가 맥시멈이죠? 센터는 알 것 같아요. 센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중간,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중간, 이게 센터인 건 알아요. 그럼 도대체 미니멈은 어디죠? 자, 여기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 피봇을 보는 겁니다. 피봇을 보는데 이 피봇이 가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것도 마이너스 방향이죠. 여기가 미니멈. 피봇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그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맥시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자요. 미니멈. 아니, 얘는 이상한 데 잡히네요. 센터, 맥시멈. 아마 축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자요.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해되시나요? 자, 360도.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맨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스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무스. 클릭하면 이 스무스를 빼버리면 어떤가요? 각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각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스무스를 체크하면 부드럽게 나오고 스무스를 빼면 각지게 나오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지금 색상, 물체의 색상을 바꿨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물체의 이름이에요. 여기 이름입니다. 3D Max는 이름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물컵이라고 했단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물컵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요 물컵 오른편에 보면 네모난 사각형에 색상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물체의 색상입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컬러 피커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Assign Random Color라고 보이시나요? 랜덤 컬러로 지정하기. 만약에 이걸 해제하면 한 색깔로만 나와요. 한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Assign Random Color를 해놓으면 그냥 계속 색상이 바뀌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봅니다. 여기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깨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깨졌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요 부분이 계속 면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축에 계속 모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 웨일드 코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코어가 중심이죠. 웨일드는 용접하다. 그러니까 중심 용접하기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새까맣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플립 노멀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노멀이 앞면 뒷면을 맥스에서는 노멀이라고 해요. 뒷면이 까맣게 나오고 앞면은 제 원래 색상대로 나와요.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면 뒷면 다 렌더링 해줘요. 근데 3D 맥스는 철저하게 앞면만 렌더링 해줍니다. 뒷면은 새까맣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했는데 얘가 새까맣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앞뒤가 뒤집힌 겁니다. 앞면하고 뒷면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플립 노멀을 체크하거나 해제하시면 원래대로 나옵니다. 바로 여기 플립 노멀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금 어려운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라인 에디트 스플라인. 자,
자, 리파인. 자, 그 다음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 다시 벌텍스에서 리파인, 리파인, 코너로 바꿨다가 다시 베이지어로 바꿔서, 여기도 코너로 바꿨다가 다시 베이지어로 바꿔서, 다시 리파인. 다시 레스, 미니멈, 세그먼트를 좀 넉넉하게. 그러면 자,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사각꼭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조그맣게 실린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테이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테이퍼는 이렇게 구부리기, 뾰족하게 하기. 안 했나? 했죠. 네. 뾰족하게 하기. 지금 방향이 반대라 그래요?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테이퍼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뾰족해지는 거 맞죠? 비례를 늘 따져서 자, 이렇게 뾰족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구부리기. 그 다음에 로테이트,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면 사각꼭지 되나요? 한번 표현해 보시죠. 렉탱글,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좀 깜깜하긴 한데, 자,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Shift 키 눌러서 복사. 이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정점 다 선택해서 일단 코너로 바꿉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 세그먼트 중간에 지우고 다시 커넥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이동, 바깥쪽으로 이동. 역시
코너. 자, 그러면 의자다리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덜 벌어졌네. 이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필렛. 다 같이 필렛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필렛.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해서 필렛.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그러면 원의 이 굵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굵기도 설명했어요. 이 렌더러블을 체크하면 돼요. 뷰포트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떤가요? 책상 다리 만들어졌나요? 쿠션하고 등받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내용대로 스킨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원본,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자,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이렇게 해봅니다.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원본이에요. 원본입니다. 제가 원본 수정할 겁니다. 우리가 배운 밴드로. 자, 밴드.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카피는 어때요? 복사해서 딱 떨어져 나갔어요. 카피는 복사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스케치업에서. 그죠? 원본 수정하면 복사본도 수정이 돼요. 이건 인스턴스의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원본 수정했어요. 같이 수정이 되네요. 자요. 인스턴스 선택하고 지워봤습니다. 같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테이퍼. 자, 어떤가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복사본 수정되니까 원본도 수정이 돼요. 이거는 인스턴스의 개념은 스케치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럼 이 레퍼런스는 뭘까요? 레퍼런스는 참조하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본이 수정하는 건 얘한테 가요. 전달이 돼요. 나 이거 수정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수정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건 인스턴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얘는 자기가 수정한 걸 원본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밴드를 줘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레퍼런스 밴드. 네. 어떤가요? 얘 레퍼런스죠. 그죠? 얘가 수정한 건 얘한테 전달이 돼요. 하위 개념이에요. 야, 너 이거 빨리 해. 나 밴드 했으니까 너 빨리 밴드 해. 아니, 나 테이퍼 했으니까 너 빨리 테이퍼 해. 테이퍼 했어요. 근데 이 자체적으로 밴드를 줍니다. 그러면 얘 밴드를 전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또 수정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보다는 인스턴스를 조금 더 많이 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등받이잖아요. 여기에 등받이를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사했을 때 뭘로 놔야 돼요? 인스턴스로 놔야 되는 거죠. 얘를 수정하건 함께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비 그림 있죠? 얘가 미러입니다. 대칭이에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X축 대칭, Y축 대칭,
Z축 대칭. 그 다음에 노클론. 클론이 복제죠? 복제하지 않습니다. 카피합니다. 인스탄스로 복제해 줍니다. 레퍼런스로 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미러. 자, X축이고 인스탄스고. 그럼 복제된 거 생기나요? 그 다음에 옵셋 간격이요. 그럼 복제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복제됐네요. 자, 그럼 등받이 같은 경우는 미러로 복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실린더를 제가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실린더예요. 자, 이동할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복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넘버 오브 카피 몇 개 복제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10개요. 그럼 10개 쭉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어레이 기억나시나요? 어레이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이번엔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로테이트는 이미 알아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로테이트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정확한 각도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입니다. 요 말굽 보이시나요? 첫 번째 말굽이 오스냅이고 두 번째 말굽이 앵글 스냅이고 세 번째 말굽이 퍼센트 스냅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5스냅이고요. 이거 각도 스냅입니다. 5도 단위, 10도 단위 이렇게 얘를 눌러 놓으면 5도 단위로 이렇게 5도 단위로 회전이 됩니다. 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나는 10도 단위가 좋은데 10도 단위로 못 고칠까요?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요.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나와요. 앵글 스냅 여기 5도 돼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10도로 바꾸면 되고 그 아래 퍼센트라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을 할 때 10%씩 키우거나 10%씩 줄일 때 쓰는 겁니다. 퍼센트는 스케일에 대한 스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10도 단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5도로 놓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도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자, 일반적으로는 로테이트는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로테이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한 개 가지고 로테이트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로테이트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이요. 요게 피봇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게 피봇입니다. 피봇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중심에서 회전하세요. 선택한 것 중심에서 회전하세요. 그 다음에 화면의 중심에서 회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화면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할 때 45도를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7개. 그럼 로테이트 할 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로테이트 할 때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프론트 아니 탑 뷰에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조금 해놨어요. 그 다음 도너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토러스 도너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너츠가 굴러가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팔각 사이드 8개 하고 어디 갔나요? 스무스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 8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제가 오토 키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쭉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아니 시간 주고 이렇게 쭉 내려봤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원래는 굴러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자, 제대로 굴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슬라이드 되지는 않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픽입니다. 픽. 맨 아래 뷰에 보시면 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이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방향이 고정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축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돼요. 픽 누르고 사각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기. 자, 여기 이때 픽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방향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내가 위치를 맞췄지만 지금은 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로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픽이라는 건 이럴 때 사용해요. 그래서 축의 개념, 즉 피봇의 개념이 3D Max는 많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죠. 지우고 이번에는 구슬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 보면 3가지 스케일이 나옵니다. 스케일이 3개예요. XYZ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해요. 유니폼 스케일. XYZ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요는 안쪽에 삼각형이 있죠. 얘를 드래그 하시면 유니폼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안쪽에 삼각형 클릭하셔도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X축, Y축, Z축이 똑같이 커지거나 똑같이 작아지는 거. 어느 한쪽 방향 이상 없이 똑같이 커지거나 똑같이 작아지는 걸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누르고 있으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삼각형이 여기 축이 있으면 요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해도 됩니다. 분명히 XY는 잘 되는데요. 다시 봅니다.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Z축으로 스케일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데서 볼까요? 자, 어떤가요? 내가 보이는 쪽에서는 스케일이 들어가는데 다른 쪽은요?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내가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X축을 선택을 해서 여기 X축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유니폼하지 않은,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은 스케일.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얘를 스쿼시라고 합니다. 스쿼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최적이 일정한 스케일이요. 최적이 동일한 스케일. 자, 다시 봅니다. 유니폼입니다. 커졌네요. 작아졌네요. 최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넌 유니폼이, 자, 어떤가요? 얘도 최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최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스쿼시는 그게 아니에요. 최적이 바뀌는 겁니다. 최적이 같은 거예요. 최적이 똑같은 스케일을 스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특이하죠? 공이 튕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이 튕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닥에 맞을 때는 찌그러졌다가 튕겨 올라갈 때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그랬다가 꼭대기에는 원 상태로 됐다가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스쿼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엔곤을 좀 써보도록 하죠. 아니, 엔곤 말고 렉탱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여기서 말고 요렇게 말고 이렇게 또 해보세요.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컨버트라고 보이죠. 여기 컨버터 에디트 스플라인 보이시나요? 이렇게들 많이 써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세그먼트를 제가 선택하고 여기다가 디바이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점을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점 추가해 보시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도 역시 디바이드 했습니다. 그럼 정점을 제가 총 4개를 넣은 거죠. 이렇게 정점을 총 4개 넣은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점을 추가해 보시죠. 점을 선택합니다. 점이에요. 벌텍스 선택하고 점을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피봇이 각자에 있네요. 자, 제가 전체 선택의 중간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반대쪽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을 옵션을 보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여기 락 핸들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락 핸들, 핸들 잠그기요. 핸들 잠그기. 벌텍스에 보시면 바로 그 아래 락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핸들 잠그기. 핸들을 잠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락 핸들인데 옵션이 2개가 있어요. alike, 동일한 방향. all, 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like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동일한 방향으로만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all로 놓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작업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요. alike로 놓으면 동일한 방향. 근데 만약에 여기다 all로 놓게 되면 전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핸들이 고정이 돼서 전체 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엔곤을 쓸 겁니다. 엔곤을 쓸 건데 한 십각형 정도를 써볼까요? 자, 엔곤 사이드를 제가 10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서큘러 체크했습니다. 원형이에요. 자, 그 다음 컨버트 에디트 스플라인. 자, 벌텍스죠.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 락 핸들 잠그기죠. 핸들을 잠갔습니다. alike 동일한 방향이고요.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른 버튼 베이저 코너. 자, 어떤가요? 그러면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반대로 선택해 볼까요?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베이저 코너. 어떤가요?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동시에 똑같은 작업을 여러 개를 하고자 할 때 이 락 핸들과 alike 또는 all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는 중심선을 그리셔야 됩니다.